국회에서 김지인 기자가 여야의 반응 정리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말씀드리는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양당 모두 지도부 차원의 입장이 나온 셈인데요. 예,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혔다.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는데 예.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아줘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 그리고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 또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 헌재가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거세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이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앞서 이제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는데요. 기자들과 만나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 헌재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 내려주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지도부의 입장은 모두 나왔고 또 개별 의원들이나 중진 의원들도 아마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들어온 대로 홍 기자가 소개를 해주시고요. 유서영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밝힌 그 문자 내용 중에 생중계를 허용한다는 것과 일반인 방청 가능하다라고까지만 밝혔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헌재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고 밝힌 게 맞는데요. 방청 신청 절차 설명드리면요. 예. 방금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 온라인 홈페이지에 글이 게시되진 않았는데 예. 보통 이렇게 선고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헌재 홈페이지에서 방청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청 기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예. 보통 선고 또는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신청이 마감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3일 오후 5시에 신청이 마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감 직후 헌법재판소에서 추첨을 해서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에도 정말 많은 이제 신청자들이 몰렸습니다. 예. 총 9석인 온라인 일반 방청석 배정을 두고 2264명이 신청을 해서 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9석인데 2만 명이 신청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월 4일이 선고일인데 그 보통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보통은 전날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고 직후에 추첨을 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여야의 반응 앞서서 계속 전해 주셨는데 홍 기자. 물론 경우의 수는 뭐 크게 보면 3가지지만 2가지라고 할 수 있죠.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됐을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경우의 수인 파면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이제 현실화하는 거잖아요. 물론 추정입니다만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이제 4월 4일 선고일이 잡혔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서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게 된다면 예.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하고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4월 4일에 60일 뒤가 6월 2일이거든요. 6월 2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주인 5월 월요일이네요. 마지막 주가 무력하지 않겠냐는 그런 추측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6월 2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당일은 월요일이고 보통 이제 휴일과 붙어 있으면 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5월 마지막 주, 뭐 보통은 수요일에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도 2017년 대선이 화요일에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따라서 화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5월 마지막 주를 예상,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있다는 가정 하에입니다. 그렇지만 파면이 되지 않고 기각, 각하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조기 대선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60일 이내라는 그 기한이 6월 2일이다라는 점이 오늘 이 헌재의 선고일 통지로 정해졌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또 취재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더 새로 들어온 내용은 없는데요. 네네. 일단 선고일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전원 일치 의견인 경우에는요, 먼저 결정 이유를 이야기를 한 뒤에 주문을 읽습니다. 아. 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을 알리면서 주문을 먼저 읽는데요. 보통 재판장,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지만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결정 이유도 밝히지만 이 별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낸 재판관, 특히 최종 결정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이 본인이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를 돌이켜 보면요,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과 결정 이유 둘 다 읽은 것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일단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비슷할 걸로 보이고요. 만약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법정 의견과 다른 재판관의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주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오전 11시에 시작한 선고가 11시 22분쯤에 끝났어요. 11시 21분에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예, 이 기억납니다. 주문을 예. 낭독을 했는데 그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재판장 또는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딱 그 해당 시각에 파면 또는 청구 기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결정문에도 그 시각이 적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였나요? 월요일이었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선고가 10시에 있었는데 예상하기로는 주문을 마지막에 읽을 줄 알고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10시 2분에 주문을 낭독했어요. 그 이유를 지금 유소영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만장일치가 아니어서 그랬던 것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5대 2대 1로 기각과 각하 인용 의견이 나뉘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주문을 읽은 뒤에 각 의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인용 만장일치였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였습니다. 뒤에 주문을 했다 네, 이 네,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발표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만장일치라면 주문이 후에 낭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11시에 주문부터 낭독하고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유소영 기자가 짚어줬습니다. 자, 이제 유소영 기자 법조팀 취재 계속 해주시고요.